이 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병 특검을 받아주는 꼴이다, 정권 붕괴용이다라는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죠.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끝나도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법을 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 괜찮은 장면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자, 순진하다는 나경원 후보, 그렇지 않다라는 이게 돌파구다라는 한동훈 후보. 여러분은 이들 후보의 주장 중 어떤 후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당정 관계 관련된 입장 차이도 한동훈 대 다른 후보들의 모양새가 되풀이돼서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장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당정 관계라고 표현했지만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미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경원, 원희룡 이 두 분은 어쨌든 한 몸처럼 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한동훈 후보는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원희룡, 한동훈 이 두 분은 앞서서 서로가 조우했을 때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서로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다 못 봤다 꽁냥꽁냥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원희룡 후보의 발언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그 통화, 사실 뭐 별다른 통화는 아니다라고 은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냉랭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과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화 통화 10초라고 뭐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경원, 윤상현은 방문을 해서 식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그날인가 아무튼 전화가 와서 격려는 해줬다. 있는 일 그대로 얘기해 준다라고 합니다만 전화는 와서 격려해 줬는데 그러면 별거 아니다.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이랑 직접 만나셨다는데? 그리고 밝히지 않았지만 나도 만났지.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비서실장한테만 전화해서 비서실장이 뭐라고 해서 겨우 대통령에게 전화했더니 격려 한마디 하고 끊었더라. 그게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통화는 10초다라는 얘기로 돌고 있고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앞선 설명까지 봤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한동훈 후보와 친한 모습도 과시했지만 사실 승부는 승부잖아요. 한동훈, 윤석열 이 두 사람은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가장 냉랭하고 멀리 있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저 백브리핑을 통해서 드러낸 거군요. 네. 아니 우리 지난 총선에 출마하신 분 있습니다마는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들이 대통령과 친한 척하면서 사진 찍은 걸 앞세운 총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나는 것에만 집중했던 총선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판은 정리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정말로 다른 후보들은 얼라이먼트, 즉 한방향 정리론으로 당정 관계를 일체화시키겠다. 자동차 그 얼라이먼트처럼? 그럼요. 핸들을 오른쪽 끌면 양바퀴가 다 같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한방향 정렬론이죠. 얼라이먼트 시스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뭡니까? 리스크 해칭론입니다.
위험한 것을 한 바구니에 두지 말자. 사실은 오히려 당과 정이 갈등할 때는 갈등하면서 토론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수 있다. 국민들이 보거나 당원들이 보기에 어떤 말에 손을 들어줄 거냐를 던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러면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이미 다 판단이 나 있는 거예요. 다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원수처럼 생각할 리도 없고 누구도 원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누가 더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구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토론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동훈 비대위의 인장은 그것을 애소 부인하지 않았고 원희룡 의원은 전 장관은 마치 고자질하듯이 내가 제일 친한 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활용이 정말 당원들이 원하는 그 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각 캠프의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다를지 함께 보시죠. 한동훈 캠프 이름은 시작. 한 캠프 관계자. 지금 우리 당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하고 그 시작이 한동훈이다라는 뜻에서 캠프 이름은 시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나경원 캠프의 이름은 재집권. 윤상현 선거 캠프는 보수혁명. 원희룡 선거 캠프는 원을 따서 원팀. 그런데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원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최고님, 가장 MZ 저희 중에서 가장 MZ 세대의 어떤 그 젊은 감각으로 봤을 때 시작, 재집권, 보수혁명, 원팀 장면들 방향이 좀 다 달라요. 캠프 이름도 좀 다 다르고 물론 이제 캠프 이름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겠으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 컨셉이 좀 보이는 거죠. 컨셉.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거는 본인이 이제 새로운 권력의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번 선거의 전략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보면 이 단순히 이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한 달만을 보고 전략을 짰다면 저렇게 안 짰겠죠. 솔직히 당심이 8대인데 저렇게 특검법 받자고 하면 전통적 지지층에선 분명 이탈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저 메시지를 냈냐. 그리고 지금 구도 자체가 반윤 1, 친윤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반윤 1에 친윤 3. 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생각하고 판을 짰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건 결국 다음 이 한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은 3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을 보는 거예요. 대권을 보고 결국에 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추세나 대통령의 그 행보를 봤을 때 대통령께서 끝까지 뭔가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좋지 않은 결말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만큼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대통령의 선택을 받는 것을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썩은 동아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탈 거냐 아니면 배를 따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롭게 개척을 할 거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확실하게 결별하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결심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크겠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다들 이 대표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나름의 승부수가 저는 그거였다고 봐요. 탄핵은 정당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황태자였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구도는 결국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져가는 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친윤 그룹에서 내세우는 최고위원 후보군.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는 최고위원 후보군도 다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죠.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이른바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최고위원 후보군. 일단은 한 위원장과 가까운 장동혁 의원, 최고위원 출사표 던졌고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전 사기 국가대표잖아요. 지난 총선 한동훈 위원장의 영입 인재인데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 친윤 그룹에서 예상되는 최고위원 출사표 리스트는 김민전 의원과 이뇨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희룡 후보 좋은 분 모시기 위해 대화 중 결정된 바 없어서 제 입으로 공개하기 부적절하다라고 하지만 물망에는 김민전 의원과 이뇨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립니다. 오신환 의원
최고위원 수상한데요? 아니 저는 전혀 아닙니까? 아직 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네. 시간은 남아 있지만 저는 전혀 생각이 없고요. 예, 이번 선거가 사실은 우리가 지난 22대 총선에 참패하고 사실은 이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 몸부림 속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평가할 때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당정 관계였어요. 그것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좀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인데 또다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의 선거운동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 오직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심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엔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패하고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았는데 또다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당정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원들도 그것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당정관계가 우리가 상식에 기반한 굉장히 당과 정부가 수평적인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조율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처럼 공격하고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잘못된 우리의 당정관계를 이제 수평적인, 실용적인, 건강한 당정관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전당대회가 저렇게 사자 구도가 되면 잘 나가고 있는 1등을 나머지 3명이 공격하게 되면 그 프레임이 그냥 굳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앵커께서 뭐 2강 구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1강 대 나머지 이런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한 달간의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큰 실수나 새로운 변수만 없다면 저는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신환 의원의 의견까지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